신용카드 이자율이 30%를 넘는 고금리 시대 신용카드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주의할 점들을 알아봅니다. 내년에 은퇴저축 불입한도가 $500씩 오르고 IRA는 $7,000, 401k는 $23,000까지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위한 등록이 개시된 가운데 버지니아가 메릴랜드, 워싱턴 DC에 이어 주별 독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9월 잡 오프닝이 960만 개로 전달보다 10만 개 늘어나 아직 고용시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정책 공약으로 한 해 불법 이민자 100만 명 추방, 출생시민권제 폐지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고금리 시대 지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크레딧 부채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프로모션 기간이 끝났거나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이 단번에 30%를 육박하게 돼 결과적으로는 초기 구매액의 2배나 더 지출하게 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1년은 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금리 시대, 신용카드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있어 주의할 점들을 안혜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고 하지만 이미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빚을 빨리 갚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매점 신용카드의 금리는 현저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매점 신용카드는 개별 소매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소매점 전용 신용카드입니다. 소매점 신용카드의 평균 금리는 30%에 육박하는데 이들은 할러데이 쇼핑 시즌에 최대 150불까지의 즉석 할인을 미끼로 새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즉석 할인에 지출이 많을 연말을 생각하면 그 업체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더 많은 혜택과 자금 상환에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퍼주기만 하는 혜택은 없다며 당장 나가는 돈 없이 부채가 카드에 쌓이는 것으로 초기 자금을 절약한 것 같고 얼리 액세스 같은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돈을 더 쓰는 것이라며 무이자 기간 동안 사용하고 완납했을 경우만 발생하는 혜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너드월렛 소속의 신용카드 전문가는 이렇게 높은 금리에 부채를 장기간 두고 최소 월 납입금만 낸다면 최대 1년인 무이자 프로모션 기간을 지나게 되고 결국 처음 물건을 샀을 때의 2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월 최소 납입금을 성실히 납부해 연체가 없을 때에도 소매점 신용카드의 이자율은 높습니다. 거기에 0% 이자로 결제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을 경우 구매 대금이 완납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 잔액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원래 구매 대금에 대한 이자도 소급해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파를 2,000불에 구입했는데 프로모션이 끝났을 때 아직 $500의 대금이 남아있다면 $500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2,000, 초기 구매 자금에 대한 이자를 낸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주 작게 덧붙여져 있으며 소매점 신용카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 중 권유받는다며 소비자들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뒤에 줄이 길게 서 있는 상태에서 판매원이 강하게 권유하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약관을 충분히 살펴볼 시간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 신용카드 브로셔를 요청해 집으로 가지고 가 시간을 들여 약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조금 쓰고 빨리 갚아야 신용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며 고득점자들은 사용 가능 크레딧의 4.1%만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두루 쓸 수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 생활비 같은 큰 볼륨의 자금으로 먼저 갚고 그 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면 같은 돈을 쓰지만 일단 장기 부채를 줄여 프로모션 기간이 지나고도 남아있는 부채의 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인들 수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은퇴저축의 한 해 불입 한도가 내년에 $500씩 오르게 됩니다. 개인 은퇴저축인 IRA는 1인당 $7,000, 50세 이상이면 $8,000씩 불입할 수 있고 직장 은퇴저축인 401k는 $23,000, 50세 이상은 $35,000까지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IRS 국세청이 2024년도에 적용하는 은퇴저축의 불입 한도를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개인들이 가입해 불입할 수 있는 IRA 개인 은퇴저축이 있고 직장에서 종업원이 가입하면 직원 불입액에 매칭해 고용주도 투입해주는 401k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 은퇴저축 IRA 가입자들은 내년에는 1인당 $500 오른 $7,000를 불입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면 $1,000를 더해 $8,000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직장 은퇴저축 401k에 가입한 종업원들은 내년에 역시 $500 오른 $23,000를 불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주들이 약정한 만큼 최대 매칭 펀드로 같은 금액을 불입해 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면 여기에 종업원 1인당 $7,500를 더해 $35,000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은퇴 생활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직장 은퇴저축인 401k나 개인 은퇴저축인 IRA에 가입해 은퇴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 은퇴저축은 세제 혜택을 언제 누리느냐에 따라 전통 IRA와 로스 IRA로 나뉘는데 은퇴저축을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라스 IRA를 좀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민들의 절반은 은퇴저축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은퇴 후 노후 생활이 불안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은퇴 연령대인 55세에서 66세 사이의 미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은퇴저축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령대의 여성들은 꼭 절반인 50%, 남성들은 47%가 직장 은퇴저축인 401k나 개인 은퇴저축인 IRA 등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미 은퇴자협회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들 가운데 5,700만 명은 직장 은퇴저축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미 은퇴자협회는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건강도 증진됐기 때문에 최소한 70세까지는 일하기를 권했습니다. 동시에 생활비는 가능하면 최대한 줄여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RA와 같은 개인 은퇴저축이나 헬스 세이빙 프로그램 등에 가입해 은퇴저축을 시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사회보장연금은 가장 많이 탈 수 있는 70세 이후에 신청해 타기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미국민 1,6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내년에도 사용하기 위한 등록이 개시돼 1차는 12월 15일에 마쳐야 하고 2차는 내년 1월 15일이나 31일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이번 등록부터는 버지니아가 메릴랜드, 워싱턴 DC에 이어 주별 독자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사이트에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11월의 첫날부터 시작하는 ACA 오바마 케어 등록 기간이 시작돼 2024년에도 계속 또는 새로 정부 건강보험을 이용하려면 대략 한 달 보름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상당수 주 지역들이 내년 1월 15일이나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의 경우 내년 1월 말까지 등록을 계속 받게 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중단 없이 이용하려면 12월 1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버지니아가 메릴랜드와 워싱턴 DC에 이어 주별로 독자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주민들은 연방 차원의 healthcare.gov가 아니라 버지니아주의 독자 사이트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버지니아의 ACA 마켓플레이스는 marketplace.virginia.gov로 이 웹사이트에 접속해 사회보장번호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버지니아 주민들은 등록된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고 버지니아 주 지역에서 판매되는 건강보험들을 쇼핑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연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정부 보조는 연방 차원에서 등록할 때와 같게 나와 보조 혜택을 건강보험 프리미엄, 월 보험료를 낼 때 적용해 그 차익만 매달 내면 됩니다. 독자 운영하는 주별로 보조금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먼트 등 본인 부담금 비용 분담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가세로 주별 독자 마켓플레이스를 가동하는 주 지역들은 18개 주와 워싱턴 DC 등 19개 지역으로 늘어났습니다. 버지니아 주 정부는 첫 등록 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로 설정했으나 1월 1일부터 중단 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하려면 12월 1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메릴랜드 주민들은 메릴랜드 헬스커넥션.gov에서 12월 15일까지 등록해 새해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사용해야 하고 내년 1월 15일에 마감하면 내년 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 DC 시민들은 dchealthlink.com에서 역시 12월 15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새해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내년 1월 31일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32개 주들은 연방 차원의 healthcare.gov에서 계속 등록하고 건강보험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올해는 미 전역에서 1,620만 명이 ACA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으나 2024년도에는
연방정부 보조 혜택이 계속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9월 중에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960만 개로 전달보다 10만 개 늘어나 아직도 고용시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은 590만 명인데 비해 이직 370만 명, 해고 150만 명을 합해 퇴직이 550만 명으로 채용이 퇴직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양호한 토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고용통계에 따르면 9월의 각 고용 성적은 전달보다 거의 같거나 약간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미 전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는 9월에 960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8월에 950만 개보다 10만 개 늘어난 것입니다. 호텔과 식당 업종에서 가장 많은 14만 1,000개나 늘어나 구인난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3만 9천 개의 잡 오프닝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기타 서비스 업종에선 12만 4천 개가 줄어들었고 연방정부에서 4만 3천 개, 정보 업종에서 4만 1천 개가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은 2022년 3월 1,200만 개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초에도 1,000만 개 이상을 기록했다가 800만 개대로 하락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950만 개 안팎으로 늘어났습니다. 9월의 채용은 590만 명으로 전달과 비슷한 규모를 보였습니다. 반면 9월의 퇴직은 550만 명으로 채용이 퇴직보다 많아 양호한 고용시장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퇴직자들 가운데 370만 명은 이직자들로 이들은 더 많은 임금이나 더 좋은 베네핏을 찾아 직장을 옮긴 경우입니다. 퇴직자들 중에 150만 명은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에서 가장 중시되던 실업률과 일자리 증감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0월의 실업률과 일자리 증가폭이 3일 발표됐는데 경제분석가들은 20만 개 증가를 밑도는 것으로 냉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9월의 미국 실업률은 3.8%로 올라갔으나 일자리 증가폭이 33만 6천 개로 급등해 고용 열기를 다시 낸 것으로 해석됐는데 10월에 얼마나 둔화될지에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한 해 불법 이민자 100만 명 이상 추방, 국가방위군과 지역경찰에 이민단속권 부여, 출생시민권제 폐지 등 전례 없는 이민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016년 첫 대선 캠페인 때보다 더 강한 이민 정책들을 내걸고 있어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에 재입성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시 핵심 승부수로 초강력 이민 제한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공약 발표와 인터뷰 등을 통해 재집권 시 취임 첫날부터 전례 없는 이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첫째,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은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만 해도 100만 명을 넘고 있다면서 한 해 100만 명 이상 대규모로 추방시킬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방위군과 지역경찰 등 사법당국에게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해 체포하고 추방시킬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둘째, 오래전 논란을 겪었던 출생시민권 부여 제도의 폐지를 시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취임 첫날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부모가 아니면 미국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부모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국 시민권 자동 취득은 물론 원정 출산까지 동시에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셋째, 이념에 의해 일부 국가 출신들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막시스트나 공산주의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고 중동 출신 난민을 중지시키면서 이슬람과 아프리카 지역이 대부분인 일부 특정 국가 출신들에게 미국 비자와 영주권을 금지시키고 미국인들에게는 해당 국가들에 대한 여행 금지령도 발동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넷째, 멕시코 국경에서의 난민 신청을 불허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정책을 되살리고 타이틀 41을 복원시켜 나홀로 국경을 넘는 미성년 이민자들까지 미국 입국을 불허하고 국경에서 즉각 신속 추방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초강경 이민 제한 정책들 가운데 대규모 이민 단속과 추방에는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에 부딪히고 군대를 국내 이민 단속에 동원하면 위법 시비에 걸릴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 시민권의 폐지는 미국서 태어나면 모두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어기는 위헌 논란에 휩싸여 실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람, 중동아랍, 중남미 국가 출신들을 최대한 막으려는 트럼프의 공약으로 미국 내 이민 유권자들의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높아져 그의 재당선을 가로막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